유로핑, 마인강 위의 아름다운 성 페스퉁. 페스퉁이라고 하면 독일어로 페스퉁이라고 하면 뭐 요새, 성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엔베르크 성체, 마리엔베르크 페스퉁이니까요. 베르기라 그러면 산입니다. 그럼 마리엔베르크, 다시 말해서 마리아 산이 됩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 산이 됐느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686년에 킬리안을 비롯한 두 사람이 와서 선교를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고 영주가 세례까지 받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706년도에 이 성에 그 당시 이 정도로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성체가 있는 데서 거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엔 키르시. 지금도 마리엔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리엔베르크로 불리게 됐고 거기에 있는 성이라 해서 우리말로는 마리엔베르크 성체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 30년 전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교와 신교들이 서로 간에 대립해서 유럽에서 벌인 싸움. 1월 7년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고서 이제 이 루터 얘기가 많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보름스에서 그게 이단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칼 5세인데요. 그 양반도 뭔가 느꼈는지 3일간 처형을 중지시킵니다. 3일 동안은 그 누구도 루터를 건드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너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도와준 영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부르크에 있는 영주라든지 이들이 그 요즘은 개신교를 지킨 수호 성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고 슈파이어 종교에서 이제 또 한판 북구에서 개신교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개신교가 쭉 개신교라고 하니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용어적 개념은 항의하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기존 교리 내지는 기존 칙령에 항의한다 해서 개신교가 나오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면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독 현 옛날 동독전에서 하고 이들이 그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게 바로 30년 전쟁이고 정말 말 그대로 30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자호란이 1636년에 있어가지고 그 해설을 잘 기억하는데 여기는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1616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싸웁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욱스 화약이라든지 윈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인정해 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30년 전쟁입니다. 그 격전지 중에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아돌프 2세 그 왕이 한 시절 유럽을 싹 휩습니다. 신교편을 들고서. 그래서 아샤펜부르크에서 와서 그 성도 뺏어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년을 거주를 해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다시 되찾은 영주가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모습으로 삼중성을 만들고 격자를 세우고 방벽도 여러 차례 4차 방벽이 돼 있습니다. 4차 방벽을 통과해야지만 바로 이 성 아까 우리가 들은 초입에 들어올 수가 있고 초입에 들어와서도 저러한 성문 또 다리 여기 이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테라스로 내려갈 텐데 바로 그 당시 해자를 얼마나 길고 넓게 해놨는가 알 겁니다. 해자라고 하면은요 적의 침범을 받기 위해서 성벽과 본체 사이를 깊게 팝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놔요. 자기들이 했다가 저기 온다 그러면 쫙 들어올리죠. 그러면 뭐 이걸 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의 해자들이 폭이 좁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m 높이에 이거 한 10m 해가지고 웬만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해자가 언제 깨지느냐? 18세기 되면서 포병이라고 해야 좋을지 포가 발달하게 되니 더 이상
단순한 돌로 던지는 공성기로 성을 때려부시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의 역할이 끝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해자가 의미도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날엔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파티장이라든지 결혼식장이라든지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야, 중세성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세 개의 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이사이는 해자, 또 성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러한 동굴 같은 데를 뚫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비르츠부르크에서 이 패숭성에 왔을 때 꼭 보셔야 될 것은 성벽에서 내려보세요. 이게 깎아지르는 데는 너무나 과장할지 몰라도 비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올라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 사이사이는 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세적인 방식인데요. 이것이 온전히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것이 유럽에서 몇 개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비르츠부르크의 페스퉁입니다. 그런 건 현장 가서 볼 거고요. 그렇게 이 성의 역사는 그렇게 변했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저 안에 비르츠부르크의 탄생지인 그 마리엔키르시에 마리아 교회를 못 보는 거. 706년. 사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측에 들어갑니다. 그거에 못 보는 거와 또 하나는 베르프리드라고 여기 높은 탑이 있어요. 40m짜리. 그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어느 성에 가든지 간에 탑이 좀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외적의 침입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문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걸 형무소, 죄수들을 가두는 역할로도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최후의 은신처예요. 적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깨부수고 뭐 사다리를 얹던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마지막 해자도 정리를 하고 저 문을 깨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있다 당하지는 않겠죠. 막 파악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영주와 영주 식구들을 그 탑 안에 넣습니다. 그 탑에는 늘 비상식량이나 해서 한 최소한 한 달은 먹고 살게 있게 해놓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뭐 일부러 도관이든 쥐처럼 저 안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독일도 역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귀족들이 통해요. 야, 우리가 당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날리고 하면은 또 동맹군들이라든지 우호군들이 쫓아와요. 후원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버티면은 내 우호군들이 와서 이들을 물리쳐 주겠거니, 이게 있기 때문에 성 안에는 항상 탑같이 해서 마지막 은신처를 남겨둡니다. 이 안에 사실은 그 중세성의 특징의 핵심들은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못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오시어더라도 알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들어가면은요, 안으로 저 맨 끝벽 미음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이 영주들과 영주 가족이 살던 벽체입니다. 제일 화려해요. 그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말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리엔 교회 보시고, 그 다음에 탑을 보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퓨어스텐 가르텐이라고 해서 제후의 정원이라고 해놨어요. 너무 아주 화려해요. 이걸 막아놔서 거기를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핵심들이 다 있으니까요. 다음에 혹시 오실 분들은 오셔서 그걸 좀 보세요. 그럼 저희들은 아쉽지만 이 옆으로 해가지고 이 둘레길, 이 성 둘레길이 있어요. 성 둘레길 가면 성을 좀 볼 수도 있지만 비르츠부르크 시내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길로 해서 저희들 성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